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리포터 홍예전입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공직자들에게 국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행동과 원칙 준수에 대해 청렴의 중요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청렴교육 강사 TF를 구성하여 교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청렴교육 표준교재를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찾아온 이곳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정주원 주무관님이 근무하고 계신 고향의 백신고등학교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도내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청렴교육을 몇 번 정도 하셨나요? 도내에 활동하고 계시는 청렴 전문 강사분은 6분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397명이 활동하고 계신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5% 정도가 경기도 교육청 내 소속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청렴 강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4년 동안 교육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외부에 다수의 유명한 분들은 너무나 많으세요. 그런데 내부에 우리 조직의 상황을 잘 알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분들은 정말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게 됐고요. 지금은 작년하고 올해 한 40번 정도 강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한 5,000분 이상의 교직원분들을 만났던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청렴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청렴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이라는 문제가 혼자 일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있는 교육생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것이 교육인데요. 청렴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다수는 필동적으로 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청렴교육도 재미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런 화두를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전달식 강의를 좀 벗어나보자 이런 생각으로 게임을 많이 강의와 접목을 시켰고요. 그리고 청렴에 대해서 현장에서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장을 좀 열어드리고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6월 달에 청렴 메타버스 공간을 경기도 최초로 구축을 했어요.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연수원과 청렴 전문 강사단이 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참여하신 360명의 교직원분들이 100점 만점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의무 교육도 트렌디한 에듀테크나 다양한 도구, 교육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최근 교육청에서 발간한 경기도교육청 청렴교육 표준교재에도 TF위원으로 참여하셨죠? 예. 굉장히 감사한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저의 이런 노력이 여러 경기교육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요. 단장님을 포함해서 총 12분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4월부터 8월까지 장장 5개월 동안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청렴 교육은 그 대상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언론사 그리고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까지 개수로 따지자면은 2,000개가 넘는 기관이 2,000개가 아니죠. 훨씬 많은 기관이 대상이세요. 그래서 자료가 훨씬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학교 현장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몇 분의 클릭으로 자기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직원이 꼭 알아야 할 청렴 법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었고요. 또 청탁방지 담당관이 학교에서는 교감 선생님이세요.
교육의 의무도 가지고 계신데 많은 업무로 힘드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육에 대한 어려움도 덜어드리고자 PPT로 교육 강의안을 만들어서 현장에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들은 청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측면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극적인 측면의 청렴의 개념으로 보자면 상당히 청렴하시다. 어느 기관보다도 청렴하시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스승에게 꽃 한 송이 주는 것까지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청렴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변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청렴은 부패하지 않음, 금품을 수수하지 않음, 부정청탁을 받지 않음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좀 미래 가치를 가진 청렴으로 본다면 청렴이라는 개념이 더 친절하고 더 공정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공직자로서의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더 높은 청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강사님께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각종 부패 행위나 공익 침해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복센터로 총 3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명신고와 익명신고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 신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실명 대리신고제입니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교직원분들께 청렴교육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강사님의 청렴 마인드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환기시키고 내가 속한 조직이 청렴한가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의 사례를 통해서 다른 기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최신 청렴 법령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자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청렴 마인드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렴 교육은 지식 전달의 어떤 교육이기도 하지만 가치를 포함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목민심서라고 아실 텐데요.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유익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청렴이 가장 남는 장사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청렴하다는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공직자 앞에서 모범적인 공무원으로서 공직 생활을 청렴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청렴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청렴교육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정주원 청렴 강사님과 청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소하고 별 생각 없던 일이 청렴한 공직 문화에 문제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렴한 마인드를 늘 마음에 되새기며 습관화하는 사소한 행동들로부터 청렴 문화는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매년 비슷한 청렴 교육,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나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기도교육청 청렴교육 표준교재로 오늘의 공직 생활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리포터 홍예전이었습니다.